야구에서는 3할만 쳐도, 즉 10번, 3번만 쳐도 강타자입니다. 이 증시나 전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거 더 어려울 수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한 번만 맞춰도 평생 그것을 울고먹고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 전망이 어렵지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이 사람의 발언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이런 감이 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양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이사이에 잠깐 상승하는, 즉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단기나 중기로 보면 약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장 상황 속에서 가장 난처할 사람 그리고 난처할 기관 한 곳씩 총 2곳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무라증권인데요. 자, 노무라증권은 왜 난처하게 됐느냐? 지난 4월 20 며칠인가요? 노무라증권이 파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연준이 5월에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6월과 7월에는 0.7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 선물 시장이 급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깜짝 놀랐죠. 0.75%포인트는 올리나 보다 그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롬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0.75%포인트는 우리의 선호 카드가 아니다, 앞으로 두세 번 0.5%포인트를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0.75%포인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카드인데요. 노무라증권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굉장히 겸연쩍었겠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노무라증권은 크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0.75%포인트 카드가 유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은 좀 기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는 좀 큰 사안이죠. 물론 이제 경기 전망을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경기나 연준의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을 하실 때 너무 자기 확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라증권처럼 잘 알지 못했으면서 연준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확신에 취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캐시우드인데요. 요새 참 난감한 분이죠. 9일 기준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노베이션 ETF가 최고점 대비 73%, 즉 7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월 2일이죠. LA에서 열린 밀켄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날 사회가 마이클 밀켄, 전 정크본드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밀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술주를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시스코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주당 80달러 갔던 것이 2018년까지 40달러까지도 못 올라왔다는 것, 이런 장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기술주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이 부분은 캐시우드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내에 웃음 폭탄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게 약간 비웃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들 캐시우드 약간 곤란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캐시우드의 답은 당당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기술들이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고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매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껑충껑충 매출이 뜰 수 있다. 2030년이면 AI 등 5대 분야의 매출이 10조 달러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과거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5월 2일이면 기술주 약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데 그때도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았죠. 이것도 노무라증권과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가 말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갑자기 지금은 기술주 상승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와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는 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캐시우드는 5년만 기다려달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5년을 기다리면 괜찮을까?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가 기술주 투자를 할 때 5년,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길어야 1년 아니면 몇 개월 이런 사이에서 좀 많이 오르면 거기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사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되돌아온 수준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유동성이 없었으면 이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증시를 보시거나 경기를 보실 때 자기 확신에 빠지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때 얼가로 주름 잡는 신성이라고 불렸던 캐시우드도 마찬가지고, 노무라증권 같은 일반 개인보다 훨씬 뛰어나고 조직력을 갖춘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허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두루두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믿지 않는 부분,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많이 뛸 수 있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도 꼭 항상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